함께하면 좋은 친구, 오래 두면 더 좋은 친구, 대박친구 3부 진행의 한수정입니다. 여러분 7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보통 이맘때쯤이면 휴가 계획 세우기 마련인데요. 이번에는 장마 기간도 워낙 길고요. 또 상반기에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휴가 계획 세우기 어려우신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요 더욱더 소중한 시간이 마련돼 있기 때문인데요. 매주 금요일 이 시간이죠. 우리 주아쌤과 장금희 연구원님의 스페셜 종목 상담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들 궁금하신 종목 있으시다면요. 지금부터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오셔서 궁금하신 종목명 그리고 매수가 비중 이렇게 3가지 남겨주시면요. 저희가 열심히 종목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는 방이 거의 다 인원이 마감이 되어가지고요. 여러분 새로운 노란톡 방으로 들어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주식와이프 1004 이렇게 입력하셔서 검색하시고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참여 코드도 1004 입력하시고 입장하시면 되니까요. 이곳에 들어오셔서 남겨주셔도 되겠습니다. 또 오늘 특별히 저희 방송 마지막 순서에는 이벤트가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채널 고정하시고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주식와이프 전문가님, 장금희 연구원님 인사드려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먼저 우리 주하쌤부터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주하 반갑습니다. 우리 오픈 채팅방이 바뀌었어요. 주식 와이프 1004로 바뀌었는데 지금 저희 이제 첫 번째 방이 대박 친구 이제 주식 와이프라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1,500명이 다 찼기 때문에 이제 두 번째 오픈 채팅방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참 민망하기도 한데 예, 주하쌤 뒤에 이게 안 보이는 날개 있는 거 아시죠? 보이려고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코드명을 1004 네네네.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또 매주 금요일마다 또 주하쌤이 우리 시청자분들 또 종목 상담 도와드리고 있죠. 그러기에 앞서서 우리 시청자분들 어제 주하쌤이 1강부터 8강까지 자료 올려드렸는데 복습 잘 하셨나요? 아직 주하쌤의 자료를 못 받았다 하신다면은 주식와이프 1004방에 들어오셔도 주하쌤이 오늘 이 방송 끝나고 어제 제가 못 드렸었던 자료들 다시 한 번 더 못 받았던 분들을 위해서 1강부터 8강까지 또 올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하쌤 진짜 통 크신 것 같습니다. 거의 별명이 곽혜자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낌없이 나눠주신다고 해서 이런 별명까지 붙었는데 어제 못 받으신 분들은 오늘 꼭 참여하셔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 장금희 연구원님도 시청자분들께 인사드려야겠죠? 네, 대박 친구 여러분들 안녕. 이제 이렇게 매주 금요일마다 함께하고 있는데 익숙하시죠? 네, 오늘 이렇게 주하쌤과 함께 나왔는데 제가 오늘 앵커님이랑 의상이 이렇게 똑같아서 깜짝 놀랐거든요. 네. 어쩜 이렇게 또 자매처럼 저희가 네. 같은 연보라색을 입고 왔어요. 짜고 나온 게 아닌데. 그래서 제가 진짜 보랏빛 자매라고 그러니까요. 별명 붙여줬어요. 저희 오픈 채팅방에 또 사진도 찍어서 네. 올려주셨잖아요, 주하쌤이. 네. 네, 너무 웃겨가지고 시청자 여러분들 오늘도 제가 짝꿍 종목, 기가 막힌 종목 준비해 왔으니까 잠시 후에 끝까지 많은 기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번에 준비된 스페셜 종목 상담 시간뿐만 아니라 오늘 기대되는 짝꿍 종목까지 다 혜택들 받아 보시길 바라면서요. 저희 잠시 후에 종목 상담 진행할 테니까요.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종목이 올라오는 동안에 오늘 시장 또 어떻게 보셨는지 이야기 들어봐야겠죠. 먼저 주하쌤께 좀 여쭤볼게요. 오늘 시장의 흐름은 어땠나요?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양시장 모두 다 혼조세를 보인 이제 증시였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그동안 이제 외국인 자금이 4거래에서 5거래를 연속으로 이제 들어오다 보니까 당연히 외국인들도 좀 쉬어가는 그런 흐름이 나왔습니다. 대신에 오늘 보니까 기관 쪽에서 매도를 하고 나간 모습이 좀 포착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좀 그런 부분 위주로 좀 제가 받을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거래량적인 부분을 한번 봐드릴까 해요. 네. 자, 우리가 일별 동향 이제 차트 흐름 보면은 지금 이제 외국인들이 거의 이제 5거래일 정도 연속으로 순매수를 하고 있는 모습 보이시죠? 네. 거기에다가 오늘 보니까 금융투자 쪽에서 2천억대 가량 매도한 포지션이 나왔습니다. 이 금융투자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 매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오늘 프로그램 매매 쪽에서는 거의 다 이제 매도를 하고 나가는 그런 모습이었죠. 그럼 대체 우리 그 외국인들이 어떤 종목을 그동안 많이 샀을까? 이런 부분을 좀 이번 주에는 봐도 괜찮았다 싶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4일부터 이제 30일까지죠. 24일부터 30일까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투자자별 일별 매매 들어가셔서 코스피 클릭하시고 외국인 클릭하시면 이렇게 조회 버튼 누르면은 외국인들이 뭘 샀는지 보실 수가 있습니다. 보니까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우선주. 그러니까 지금 반도체를 굉장히 외국인들이 많이 사고 있다는 거거든요. 어제 같은 경우에도 미증시 같은 경우에 나스닥이 상승 마감 나왔습니다. 나스닥도 뭐 S&P 500 지수라든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라든지 다우존스 산업 지수 있겠죠. 근데 그 중에서도 나스닥 지수만큼은 올랐다. 그럼 나스닥 지수는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도 보셔야 됩니다. 자, 우리 지금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한국의 반도체 종목들 사고 있는데 이미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이제 추세를 계속 보이고 있죠. 오히려 코로나가 터지기 이전보다 훨씬 더 상회하면서 올라가는 모습들이 지금 미국 증시에서 보여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나스닥 종합지수만 지금 전고점 돌파하면서 계속 강한 V자 그리고 있고 다른 이제 해외 지수 같은 경우에는 자 다우존스 산업지수 보시면은 물론 V자 반등 그리고 있지만 이전만큼은 회복을 하지 못한 모습들 포착이 되고 있고요. 거기에다가 또 S&P 500 지수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S&P 500 지수 역시도 아직 이전에 그 1, 2월 달 구간만큼은 회복하지 못한 모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외국인들이 기술주에 대해서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있다 보니 우리나라 지금 통화 스와프가 또 6개월 정도 더 뒤로 이제 연장이 되다 보니 달러는 이제 약세화되면서 우리나라 이런 반도체 종목들에 대한 뭐랄까요? 매력이 부각이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반도체 쪽에 수급이 쏠리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우리나라 이제 코스피 지수가 전고점을 이제 돌파한 지 얼마 안 됐죠. 주봉상 이제 월봉상 흐름 보면서 주아쌤이 이제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추세상 전고점 돌파하면서 이번 달 같은 경우에는 돌파해서 마무리예요. 그럼 8월 달까지도 계속해서 이어나갈 상승 동력 아직까지는 남아 있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일단 8월 달 동안 만약에 시장에 이렇게 주도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섹터들 반도체와 제약바이오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지금 아직까지 안 올라간 그런 반도체 종목에 대해서 또 궁금한 부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주아쌤이 오늘은 이런 반도체와 관련된 부품 장비 종목들 짝꿍 종목으로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 짝꿍 종목 받고 싶으시면 주식와이프 천사방 아시죠? 주식와이프 천사방 오시면은 짝꿍 종목도 드리고요. 오늘 종목 상담도 계속해서 도와드리고 또 오늘 이 방송 끝나면은 1강부터 8강까지의 자료 다시 한 번 더 올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황 봐주시면서 짝꿍 종목에 대한 힌트까지 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장금희 연구원님 오늘 시황 어떻게 보셨나요? 네, 저는 주아쌤이 오늘 짝꿍 종목 반도체 관련주 가지고 나온지 몰랐는데 저랑 겹쳐서 우선 깜짝 놀랐고 일단 먼저 시황 설명을 해드리면 일단 오늘 증시가 사실 평범한 금요일답게 오늘도 좀 혼조세를 보였다라고 하면서 조금은 좀 아쉬운 시장이었죠. 그래서 조금은 아쉬운 시장을 보였는데 사실 그 원인이 바로 미증시에 있습니다. 미증시 2분기 GDP 결과가 나왔는데 많이 좀 하회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지만 생각보다 더 부진한 결과가 오늘 나온 것이죠. 마이너스 32%가량 내려간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그렇다 보니까 73년 만에 최악의 지표를 또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증시가 영향을 받았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쉬어가는 모습을 보였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반면 그래도 빨간불 켜주면서 잘 맞췄는데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계속해서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역시나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제약바이오주 섹터가 강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진단키트 관련주를 좀 관심 있게 봤는데 최근 들어서 랩지노믹스, 수젠텍, 시젠과 같은 종목들이 계속해서 강한 시세를 또 보이고 있습니다. 시젠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만 원대 갔을 때만 해도 너무 고점이다라는 말들이 있었지만 거기에 이어서 이제는 20만 원 돌파 후에도 30만 원대까지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현재 아직까지도 실적 발표가 남은 만큼 이렇게 실적 발표 많이 남은 종목들 또 관심 가지는 것이 좋겠고 그렇다 보니까 저는 오늘 진단키트 관련주는 관심이 있었지만 아직까지 올라가지 않은 종목 또 이제 반도체 관련주 중에서도 쉬어갔던 종목들이 있었거든요. 저는 그런 종목들을 오늘 주아쌤처럼 짝꿍 종목으로 준비했으니까 잠시 후에 끝까지 짝꿍 종목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두 분이 시장 이렇게 유심히 보시면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짝꿍 종목을 드려야 되나 많이 고민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 이제부터 스페셜 종목 상담 시작을 할 텐데요. 여러분들 채널 고정하시고 마지막까지 방송 꼭 시청하셔서 이 짝꿍 종목도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 노란톡에 이제 많이들 보내주셨는데 바로 종목 상담 가보도록 하죠. 제일 먼저 보내주신 분부터 봐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약바이오 화띵님이 보내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주식 새로 시작하는데요. SK증권 군대 전역하고 매수했는데 벌써 10년이 지났네요. 평단 2,300원인데 물타기에서 평단 낮춰서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코로나 이후 외국인 기관 엄청 사고 있네요. 꼭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보내주셨거든요. 우리 주아쌤에게 한번 여쭤볼게요. 10년이나 가지고 있으신 분이에요. 상담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네. 네, 제가 진짜 한숨이 너무 깊게 나왔는데 네. 우리 시청자분들이 정말 많은 이제 오류를 겪고 있는 게 내가 이 종목을 무턱대고 그냥 계속 가지고 있는다고 해서 내 종목이 내가 그전에 샀던 고점 구간까지 올라오겠다라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다는 겁니다. 안 될 종목은요. 빨리 그냥 자르시고 나오시는 게 좋아요. 평단이 굉장히 높으십니다. 2,300원인데 지금 SK증권이 837원이거든요. 네, 그래서 주가 흐름 한번 보도록 할 텐데 이 종목이 그동안 10년 동안 우리 이제 시청자분의 2,000원대 구간까지 단 한 번도 10년 동안 오지 않았습니다. 아하. 가장 많이 높게 올라갔었던 구간이 1,800원대였어요. 1,800원대까지 이렇게 올라왔었는데 요거 우리 주아쌤이 또 패턴 알려드렸죠. 무슨 패턴인가요? 쌍봉이네요. 그렇죠. 쌍봉. 쌍봉 패턴 딱 맞으니까 지금 또 이어서 몇 년 동안 내려가나요? 월봉상 쌍봉이에요. 월봉상 쌍봉 맞고서 지금 또 3년 내내 내려가고 있거든요. 최근에 이제 거래량이 또 붙어주긴 했으나 지금 보시면은 월봉상 윗골이 달면서 유성형 캔들로 빠지고 있는 모습 나온 거 보이시죠? 그러니까 올라올 뻔 했는데 힘 동력을 또 다시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중장기적인 이제 추세로 봤을 때는 사실 우하향 추세로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평단가 구간까지 올라올 가능성이 지금 상태로서는 좀 낮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종목을 계속 10년 동안 들고 있는 것 자체가 지금 이렇게 올라가는 증시에서 굉장히 저는 시간 낭비, 기회비용이 너무나 소진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만약에 그냥 790원, 61선 구간이죠. 요거 이제 이탈하게 되면은 주아쌤이 그랬죠. 데드크로스 첫 번째 뜨고 두 번째까지 뜨게 되면은 이탈이 또 중장기적으로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다시 지폐주 찍고 나서 다시 이제 고꾸라지는 데드크로스 한번 나와주면서 고꾸라지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 790원 구간에서 다시 한번 더 재차 반등 나오는 게 아니라면은 또다시 주가 흐름이 계속해서 무너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고점 구간 때 보면은 거래량이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같이 터졌거든요. 네. 올라가는 거래량, 내려가는 매도 거래량도 같이 함께 팡 터지면서 내려갔다는 거기 때문에 지금 오히려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성장 동력을 잃고서 계속 이제 매도세로 일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또 거래량이 없이 계속해서 빠져나가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이대로 또 다시 계속 밀릴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SK증권 10년 동안 묵은지 주아쌤이 그냥 속 시원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90원 이탈하면 그냥 올라가든 말든 간에 그냥 정리하시고 새로운 종목으로 교체하시는 방향으로 진행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10년을 기다리셨는데 그래도 외국인 기관이 사고 있다 그래서 희망을 좀 갖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 너무 오래 걸렸고 기회비용이 있기 때문에 얼른 정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내 사랑 장금희 님이 보내주신 종목 한번 볼까요? 이날만 기다려왔어요. 너무너무 보고 싶은 두 미녀. JNK 히터 8,250원, 비중 10%입니다. 수소 관련주 요새 하락세인데 이 종목도 정리하는 게 좋을까요? 손절해야 할지 수매 구간을 기다려야 할지 모르겠네요. 사랑스러운 우리 장금희 연구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장금희 연구님 도와주시죠. 네, JNK 히터 최근까지 수소차 관련주로 거의 대장주격으로 움직이면서 굉장히 강했던 종목입니다. 보면은 최고가 9,300원까지 올라갔는데 저점 대비 굉장히 많이 올라간 종목이죠. 월봉도 마찬가지고 예전에 비해서 많이 주가가 빠졌던 모습이었는데 수소차 시세 나오면서 급등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컸습니다. 그래서 이 구름대도 뚫어주면서 강했으나 아쉽게도 최근에 좀 수소차 관련주도 쉬어가는 흐름을 보이고 있죠. 살짝 여기 구름대 가까이 내려가면서 눌린 모습입니다. 일봉상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데드크로스가 나온 모습인데요. 제가 좋아하는 이 차트가 골든크로스 나온 차트라고 했는데 반대로 내려갔죠. 이 빨간색 선이 5일 동안의 종가값의 평균으로 위에 있어야 좋은 건데 아래로 뚫고 내려가면서 지금은 현재 좀 부진한 모습이거든요. 자, 그렇다라는 말은 수소차가 끝난 건 아니에요. 아직까지 섹터가 끝난 건 아닌데 이 관련주 모멘텀은 남아있지만 지금 현재 봤을 때는 계속해서 눌리고 있는 만큼 저는 어느 정도 비중 관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7,250원까지 내려왔는데 저는 여기 차트를 끄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한 77,000원 선 있죠. 7,000원 선까지 오면서 서서히 비중 관리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할게요. 물론 나중에 시세가 나오면은 최대 9,000원까지 노려봐도 되겠지만 현재는 많이 눌리고 있는 만큼 어느 정도 비중 관리 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데드크로스, 골든크로스 나왔죠. 데드크로스와 골든크로스 우리 주화쌤 강의에서 배워봤었는데요. 아직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요. 지금까지 했던 강의 자료들 다 올려드리는 거 알고 계시죠? 주식와이프 1004라고 입력하셔서 노란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 입력하시고 입장하시면 됩니다. 참여 코드 역시 1004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입장하시면 저희 방송 끝나고 자료 1강부터 8강까지 올려드리니까요. 모르시는 분들은 복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종목 가보죠. 제넥신 올라와 있네요. 제넥신인데 13만 3천 원에 비중 50% 손절해야 할까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이거 주화쌤께 여쭤볼게요. 제넥신 궁금합니다. 네, 제넥신 이 종목을 또 13만 원대 고가권에서 또 물리셨어요. 아무리 이 종목에 좋은 재료가 있다고 한들 제가 고가권에서 종목 매수할 때는 조심하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꼭 이렇게 이제 고가권에 따라잡게 하다가 물리시는 경우 아직까지 이러시면 어떡합니까? 주화쌤이 그래서 계속 강의 도와드렸고 우리 시청자분들께 자료집도 올려드리고 있죠. 자가 진단이 정말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초보 투자자분들이 많이 이제 실수하시는 분들이 고가권에서 이 종목을 매수하는 것까지는 좋아요. 왜냐면은 고가권 종목들이 신고가를 치면서 올라가기 때문에 위에 매물대 구간이 없거든요. 그럼 계속해서 올라갈 가능성은 있겠죠. 근데 이 고가권 올라가는 종목들도 언젠간 끝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비중 관리라는 게 진짜 중요한 거고 평단가도 관리하면서 가는 게 중요하고 또한 고가권 종목을 매매했을 때는 단기 손절 구간을 잡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넥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전히 우상향 추세를 강하게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종목이고 최근에 최저 구간 4만 원대에서 200 거의 50% 이상 올라갔죠. 근데 주화쌤이 여기서 또 알려준 시그널 보이시나요? 최저 구간에서 어떤 캔들 떴어요? 이 크게 좀 봐주세요. 네. 십자형 캔들, 네. 도지형 캔들 뜨니까 올라갔죠. 네. 우리 이렇게 캔들 강의도 배웠잖아요. 맞아요. 네. 다 배운 거네요. 네, 다 배웠던 내용이에요. 근데도 여전히 고가권에서 매수하면은 이거 주화쌤한테 또 혼나시려고. 그쵸?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시그널을 안다면은 이렇게 저가권 구간에서 싸게 매수를 할 수 있는데 이미 250% 정도 오른 상태에서 이거 뒷북을 치면서 매수하고 고생하고 이러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주화쌤이 리스크 관리하라는 측면에서 구간을 손절 라인 위주로 좀 잡아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지금 이제 주봉상 흐름을 봤을 때도 지금 전고점 구간을 일단 영망치 캔들로 돌파를 해줬기 때문에 긍정적이긴 하나 보통 이런 이제 영망치 캔들이 뜨면은 또 하나의 기준봉이 되거든요. 그럼 그 기준봉이 어떻게 되냐면 이 영망치 몸통 캔들 반 정도 구간까지가 눌림목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럼 눌렸다가 이제 반등 나오는지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봉상의 흐름이랑 주봉상 흐름을 또 같이 봐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기준선 구간 이게 이제 일목균형표상의 기준선이라고 있습니다. 그 기준선 구간에서 지금 땅땅땅 3개의 캔들이 지금 지지받고 있는 모습이 보여요.
그리고 주봉상 구간에서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영망치 캔들 몸통 반 구간, 그 구간이 이제 기준이 되는 구간이 11만 6천 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 정말 중요한 기준이 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11만 6천 원을 깬다면은 단기적으로 주가를 계속해서 조정하면서 눌러줄 가능성이 높아요. 우리가 손절하거나 리스크 관리하는 것도 짧게 손절했을 때가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11만 6천 원 구간 이탈하면은 단기 손절 구간으로 꼭 잡으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전량 손절까지 만약에 고민한다 하신다면은 전량 손절 같은 경우에는 저지선이 될 수 있는 구간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이제 쌍봉을 장기적으로 이제 맞았었던 구간인데요. 10만 4천 원 구간 지금 보니까 21선 구간이랑 딱 중첩되는 구간 나오죠. 이 구간이 지지대로 발현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지지대가 아니라 만약에 주가가 밀리게 되면은 그대로 밀릴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두 구간 정도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만 6천 원 이탈하면은 단기 손절 구간 및 비중 축소 구간, 그리고 10만 4천 원 이탈하면 전량 손절 구간으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나쁜 연애 상대에게 당하지 않으려면 잘 알고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종목에게 내가 끌려다니지 않으려면요. 열심히 공부하고 잘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좀 대응을 잘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네요. 자, 이제 다른 종목 볼 텐데 이걸 제가 놓쳤더라고요. 주아쌤, 저 아까 오전에 문의드린 넷마블 12만 8,900원에 10%입니다. 빅히트 상장 관련으로 들어갔는데 추가 서류 때문에 연기돼서 걱정했는데 오늘 올라와서 다행이긴 한데 그래도 상담 부탁드립니다. 혹시 연말까지 장기로 가져가는 거 어떤지도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올라왔거든요. 저 주아쌤께 질문을 드렸는데 이거 장금희 연구원님한테 좀 물어볼게요. 네. 넷마블 같은 경우에 제가 지난번에 봐드린 적이 한 번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계속해서 넷마블 좀 계속해서 봐주세요 해주셔서 오늘 제가 이렇게 대신 봐드리게 됐죠. 네, 한 번 더 봐드릴게요. 최근에 넷마블 같은 경우에 방탄소년단 관련돼서 이슈가 있죠.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가 상장 관련 이슈가 있었는데 아쉽게도 조금 더 추가 서류가 필요하겠다라고 하면서 상장이 살짝 지연된 상황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다 보니까 실망 매물이 나온 상황이죠. DPC도 비롯해서 넷마블도 마찬가지고 초록뱀 등등 많은 종목들이 실망 매물이 나온 상황인데 하지만 이런 경우에는 이제 상장이 안 된다라고 한 게 아니라 지연이 됐기 때문에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 주가가 좀 눌리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넷마블 같은 경우에 현재 차트를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업의 가치, 기업의 어떤 일을 하는가를 또 봐야 되는데 지금 관련해서 넷마블은 계속해서 또 신작 게임을 또 만들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카카오 게임즈 지분도 보유하고 있고 여러 가지 호재 재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너무 그렇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제가 정확하게 지지선을 그어드릴 텐데 여기 보시면은 12만 1,000원이 되겠네요. 12만 1,000원을 이탈하기 전까지는 괜찮다라고 보고 있고 여기를 지지하면서 계속해서 빠지지 않거든요. 전에도 그렇고 거의 이렇게 보면은 박스권 구간에 현재 있는데 여기 보면 볼린저 밴드예요. 이게 위에가 볼린저 밴드 상단선, 여기가 하한선인데 강하게 이렇게 몰리면서 지금 중첩되고 있거든요. 여기서 이제 길을 모은 다음에 다시 상승세가 나오지 않을까 저는 보고 있는데 그래도 다음 주까지는 한 번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12만 1,000원 선 이탈하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저는 보유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일단은 보유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알테오젠 올라와 있네요. 알테오젠 무증 전 주가 흐름 부탁드립니다. 19만 3,400원, 비중 20% 감사드립니다. 필명도 감사님이 보내주셨어요. 주아쌤, 이거 봐주세요. 네, 매수가 다시 한 번 더 말씀해 주세요. 19만 3,400원에 비중 20%입니다. 20%. 아니 오늘 진짜 어떻게 제넥신부터 시작해가지고 알테오젠까지 다 우리 시청자분들 고가권에서 사시면 어떡해요. 지금 우리 PD님이 강의 또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지금 이렇게 지금 리니어로 들려왔습니다. 너무 안타까워요. 무상증자 이게 지금 문제가 아니에요. 무상증자 그 권리락 걸릴 때쯤 사신 건가? 권리락 이제 이후에 사셨으면 어차피 무상증자 못 받고요. 권리락 이전에 사셔야지만 무상증자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일단 19만 3천 원에 사셨다고 하니까 권리락 걸리고 나서 사셨으면 어차피 무상증자를 못 받아요. 일단 고가권에서 사셨습니다. 자, 보니까 지금 전고점 구간대 기준으로 17만 원대 여기서는
저항받고 지지받는 흐름이죠. 네. 그러면 17만 원 구간이 어떻게 되겠어요? 기준이 되는 구간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깨게 되면은 당연히 이제 주가가 또 단기적으로 조정받을 가능성이 높겠죠. 일단은 지금 17만 원 위에 있으면 보유 관점 유지하셔도 괜찮아요. 보유 관점. 근데 17만 원 깨면 꼭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는 거. 그리고 지금 고가권에서 20% 비중 20% 겁 없이 들어갔다는 것 자체가 일단 정말 이거 주화쌤이 나중에 이제 매매 강의를 또 다시 이제 매수하고 매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비중 관리 강의를 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정말 답답합니다. 고가권에서는요, 비중을 5%, 5% 내외권으로 잡으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 우리가 손절을 하더라도 짧게 손절할 수 있겠죠. 비중을 20% 이상 집중 투자를 한다? 그거는 시장이 이제 올라가는 시세 초입 구간에서나 그렇게 매매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종목이 내려갈 때는 생각 안 하고 올라가는 것만 생각하다 보니까 비중을 그냥 고가권에서 함부로 겁 없이 20%, 30% 찍는 경우가 많거든요. 고가권에서 잘못 물리면은 주가가 몇 년 동안 내려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주화쌤이 어제 강의했었죠. 유니크라는 종목 고가권에 위치해 있는데 2년, 3년 내내 다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 가격까지 다시는 돌아오지 않아요. 20% 비중이어도 반토막이 나버린다 생각하면은 전체 계좌 대비해서 역시 손실이 꽤 커집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 이렇게 고가권에서 절대 매매하실 때 매매하지 말라는 소리까지는 안 할게요. 근데 비중에 있어서는 비중 관리 정말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조언을 드리고 싶고 일단 17만 원 이제 기준이 되는 구간 잡아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만약에 17만 원 이제 이탈해서 조금 더 나는 더 가져가고 싶어요. 눌림목까지 고려하고 싶어요 하신다면은 지금 보니까 일봉상 단기 평선이 어떤 구간을 지금 타주면서 가고 있냐면 21선을 지금 계속해서 지지받으면서 타주면서 올라가고 있죠. 네. 그러면은 지금 21선 구간이 기준이 되는 구간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약 17만 원 이탈하면은 당연히 비중 관리 하셔야 돼요. 20% 이상 되시기 때문에 비중 관리 측면에서 봤을 때 반매도라도 17만 원 구간에서 꼭 하시는 게 좋고요. 만약 거기서 추가적으로 눌림목 나오면서 반등 나오면 좋겠지만 이탈한다 싶으면은 15만 7천 원에서 15만 5천 원까지 이탈하면은 그냥 전량 손절하고 나오시는 게 좋습니다. 더 들고 있는 것보다 빨리 그냥 나오시고 그냥 저가권에서 종목 들어가시는 게 좋아요. 최근에 이제 알테오젠이 굉장히 상승세가 엄청 많이 나왔는데 다행히 실적적인 부분들이 흑자 전환된 측면들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반영이 되면서 올라가는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역시나 알테오젠 역시도 최근에 코로나 관련주로 엮이기도 했었죠. 그래서 이슈까지 이제 받으면서 올라가는 모습들 나왔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무상증자를 한다는 것 자체가 기업에 잉여 자금이 있기 때문에 무상증자를 한다는 거거든요. 공짜 주식을 주면 당연히 또 주주 입장에서도 굉장히 좋겠죠.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호재가 많이 터지는 시점은 오히려 좀 조심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일단 알테오젠 계속 우상향 추세 만들고 있으니까 보유 관점은 유지하시되 리스크 관리 측면으로 꼭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월봉상 보세요. 굉장히 지금 가파르게 너무 많이 상승세 올랐는데요? 보여주고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금 구간에서는 올라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바라보시라는 조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셨죠? 우리 주화쌤이 다시 강의를 해야 되나 고민도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다 여러분들을 위한 따끔한 조언이라고 생각하시고 자료 받아보셔서 여러분들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자료 어제 못 받으신 분들이라도 오늘 받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주식와이프 1004-1004 이렇게 입력하셔서 검색하시고 입장하시면 되고요. 저희 지금 이곳에서 종목 상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방송이 끝난 후에 짝꿍 종목도 공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놓치지 마시고 지금부터라도 공부하셔서 여러분들 이렇게 좀 힘든 상황을 겪지 않으시길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계속 종목 상담 갈게요. 올레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아름다운 장금님, 제 차트는 아름답지 못합니다. 고점에서 물렸어요. 살려주세요. 부강약품이고요. 비중은 35%, 매수가는 41,000원입니다. 이렇게 보내주셨거든요. 아, 차트가 아름답지 못하다고 하니까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장금님 도와주세요. 네, 지금 보니까 또 고점에서 매수하신 것 같아요. 방금 주하쌤께서 알테오젠 봐주셨는데 차트 흐름이 비슷합니다. 자, 월봉 보시면 굉장히 고점이네요. 굉장히 많이 올라간, 부강약품 역시도 많이 올라간 종목이죠. 코로나 치료제 관련주로 뭐 덱사메타손 관련주로 알려져 있는데
신풍제약 같이 많이 급등한 종목이랑 같이 묶이면서 많이 시세를 보였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월봉도 마찬가지고 주봉도 보시면 구름대 진작 뚫어주면서 계속 올라가는 종목인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어떤 점이냐면은 지금 현재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부회장이 또 지분을 매각을 한 상태거든요. 그 이슈 때문에 또 주가가 눌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걱정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41,000원이면 이 구간대에서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계속해서 눌려져 가고 있죠. 근데 하지만 뭐 한 가지 제가 희망적인 말씀을 드리자면 계속해서 제약주가 강한 랠리를 부리고 있는 만큼 지금 아직까지도 코로나 확산세가 되고 있는 만큼 제약 섹터가 또 강하잖아요. 그래서 부강약품 같은 경우에 한 번 더 저는 시세가 또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차트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한 번 반등 잠깐 나올 수 있을 때 그때 빠져나오시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추세선을 그어드리면은 한 여기에서 34,000원 라인대에서 매도를 정리를 해주시고요. 더 눌리면은 여기까지 오면은 정리해주시고 최대치로 이제 42,000원까지 바라보시고 이 사이에 급등 나오면은 차익 실현 꼭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고점에서 사시면 힘드실 것 같습니다. 열심히 공부하셔서 잘 대응이 나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번에 몽실몽실님 도와주세요, 주아쌤. 궁금해요, 주아쌤. SK 디스커버리 45,000원에 아하, 이게 또 비중이 많네요. 50% 비중입니다. 하반기까지 들고 있으려고 하는데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요. 계속 보유하고 있어도 될까요?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그래도 좀 간절한 것 같으니까 우리 좀 도와줄까요, 네. 주아쌤? 다시 매수가랑 비중 다시 한 번 더 네. 말씀해 주시겠어요? 45,000원에 50%입니다. 50%. 비중만 좀 더시란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일단은 네네네. 비중은 제가 봤을 때는 한 20% 비중으로 계속 들고 가시는 거 저는 찬성인데 50% 비중으로 들고 가는 거는 너무 도박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SK 바이오팜 상장 이슈 받으면서 SK 디스커버리가 굉장히 크게 강세 흐름이 나왔었고 또 지금 또 하나 있죠.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이제 상장 이슈가 또 남아 있습니다. 사실 실질적인 게 이제 SK 바이오팜보다 바이오사이언스 쪽이 훨씬 더 수혜받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의견이 지금 시장에 지배적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일봉상으로 봤을 때는 사실 쌍봉 구간이라서 밀릴 가능성이 높겠지만 월봉상으로 봤을 때는 이 디스커버리가 아직까지도 사실 큰 추세로 봤을 때는 박스권입니다. 예, 이렇게 보이시죠? 이 박스권이라는 거는 지금 또 거래량이 들어오고 있는 시점이라 52,000원 또 돌파하면은 한 번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계속 올라오고 있는 월봉상의 추세로 봤을 때는 계속해서 그런 관련 이슈 들어오면서 기대감이 반영이 되며 52,000원 선을 돌파해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중만 꼭 축소를 하셔서 20% 정도 이제 비중으로 52,000원 이제 돌파할 때까지 계속해서 가져가는 전략으로 진행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주식 와이프님 방에도 그리고 주식 와이프 천사 이렇게 새로 만들어진 방에도 중복으로 보내주신 분들이 많이 있어서요. 제가 열심히 찾고 있는데 조금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고고싱님이 보내주신 종목 보도록 할게요. JW 생명과학이고요. 23,45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 15%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혹시 장금희 연구님 준비되셨나요, 이거? JW 생명과학이요? 네. 잠시만요. 차트 한번 켜서 보도록 할게요. 네. 네, JW 생명과학도 이제 제약주를 가져오셨네요. 요즘 많이 보내주시는 것 같아요. 제가 제약 계속해서 말씀드리니까 제약 질문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한번 차트 보면서 보도록 할게요. 네. 이 월봉상에서 봤을 때 계속해서 우상향을 그리다가 꼬리가 크게 나왔죠. 이 꼬리 크게 나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아직까지는 큰 시세로 봤을 때는 괜찮은데 주봉상에서 봤을 때도 다시 이 구름대가 중요하거든요. 이 구름대가 매물대 구간이라서 여기를 좀 뚫어준다면 괜찮은데 지금 매물대가 좀 강한 것 같아요. 매물대 강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JW 생명과학 지금 일봉 차트를 한번 보면은 과거에 26,000원까지 올라갔었다가 많이 눌렸거든요. 그래서 코로나 치료제 관련주로서 아직까지 그래도 시세가 남아 있으니까 최근에 오늘 같은 경우에도 또 이제 꼬리가 나왔네요. 저는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얼마라고 하셨죠?
이 종목이 23,450원입니다. 오, 엄청 고점에서 사셨네요. 네, 여기서 사신 것 같은데, 일단은 더 가져가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가격 전략 같은 경우에 제가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23,000원이라고 하셨죠? 네, 저는 본전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23,000원까지 다시 주봉상 봤을 때 올라올 수 있을 것 같은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좀 시간이 걸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 다시 시세가 상승세로 가고 있으니까 조금 이럴 때 물타기를 하셔서 비중을 평단가를 낮춰주셔서 빨리 수익 실현하고 나오시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담 도와주셨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시노펙스 보도록 할게요. 시노펙스 매수가 4,800원, 비중 40%입니다. 고점에서 잡고 고생 중입니다. 진단 부탁드립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런 걸 골라서 주아쌤께 드리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혼나실까 봐 저도 마음을 좀 졸이고 있는데 그래도 진단 원하신다고 이렇게 보내주셨으니까요. 네. 약간 헷갈하신 것 같은데.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듣는 거 자체가 되게 힘든 것 같아요. 네네.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도 한마음이지 않을까. 헐, 저런 자리에서 이렇게 놀라실 것 같은데, 시노펙스가 최근에 혈당치료제 관련 이슈 받으면서 올라갔던 종목이거든요. 4,800원이니까 또 고점에서 물리셨어요. 아니, 왜 그러시는 거예요? 거기다 왜 비중까지 40%이신 거예요? 단타하다가 물렸다면 제가 이해를 할 텐데, 아니, 비중 40%를 지금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누가 봐도 고가권 구간에서 이렇게 매매를 하셨다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놀랍습니다. 네, 일단은 지금 시노펙스가 주봉상 보니까 이전 전고점 구간대 쌍봉 구간까지는 올라가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쌍봉 구간까지 주화쌤이 패턴 공략하는 거 분명히 알려드렸거든요. 어떻게 공략하라 그랬어요? 이런 전고점 구간까지 올라올 수 있으니까 만약에 쌍봉까지 내가 노려보겠다 한다면은 이렇게 주가가 다시 반등 주는 구간에서 차라리 거래량이 들어오는 구간에서 들어갔으면 괜찮아요. 주화쌤이 그랬죠. 거래량 공식도 말씀드렸습니다. 전고점 돌파하는 영만치 캔들, 거래량 들어오는 주봉상에 그런 흐름 나올 때 들어가셨어야지. 아니, 지금 이미 주가가 좀 조정받으려고 하는 구간에서 고가권에서 들어가셨어요. 그러니까 쌍봉을 누릴 때는 전고점 돌파하면서 올라가려고 할 때 이때 공략을 해서 목표가를 5,500원을 잡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 우리가 고가권에서 매도를 하고 분할로 이제 매도를 하는데 주가 꺾인다 하면 전량 매도하고 나오는 게 좋거든요. 근데 애초에 지금 매매 전략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주화쌤 복식호흡으로 지금 막 이 늦은 시간에 약간 화가 날라 그래요. 근데 어쩔 수 없죠. 주린이 때는 아플 수밖에 없어요. 근데 매 맞고 나중에 정신 차려서 제대로 매매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정말 생각하는 마음으로 말씀드리는 거니까 꼭 귀담아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구간이 좀 단기적으로 조정 주는 구간이긴 한데 주화쌤이 심리선 생명선에 대해서 강의했었죠. 이평선 강의. 지금 보니까 다행히 21선 구간에서 지지받고 반등 주려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다는 건 뭐예요? 지금 현재 구간이 지지 구간이 4,100원이니까 4,100원을 이탈한다? 그러면은 진짜 그냥 나오시는 게 낫다는 얘기거든요. 꼭 비중이라도 줄이세요. 그래서 4,100원 이탈하면 비중을 많이 줄이시거나 손절하시는 관점으로 보시고 지금 다행히 이제 반등을 주려고 하고 있으니 반등 주면은 다시 전고점 구간 5,100원대 구간까지 올라오겠죠. 5,100원대까지 만약에 내가 보유하고 있다가 올라오면은 역시나 비중 덜어내세요. 제가 봤을 때는 현재 구간에서 적정 비중, 아까 뭐 SK 디스커버리 가지고 계신 분께는 20% 비중을 제시 도와드렸는데 시노펙스 같은 경우에 지금 이미 고가권이고 지금 40% 정도 들고 계시기 때문에 만약에 운 좋게 반등이 나와서 본전권 구간까지 간다 하면은 본전권 구간에서 비중을 다 덜어내세요. 욕심내지도 마세요. 30% 이상 덜어내셔서 한 10% 정도만 남기시고 51,000원 구간, 5,100원 구간 가죠? 그럼 거기서부터 이제 분할 매도하면서 추가적으로 더 가져가면 그냥 까치밥으로 남겨놓으시는 그런 전략으로 진행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아마 고점에서 물리시는 분들 그리고 비중이 좀 크신 분들은 비슷한 방법으로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비중 조절해 나가시면서 여러분 잘 대응해 나가시길 바라겠고요. 지금 또 이제 올라와 있는 거 바로바로 볼게요. 이쁜 주아쌤, 민지쌤, 신풍제약 79,000원 10%입니다. 조금 매도치고 다시 오르락 내리락 해서 가지고 있어요. 외국인들도 매수 유지하고 있길래 가지고 있는데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이렇게 보내주셨거든요. 이거 우리 장금희 연구원님이 좀 봐주세요.
네, 또 제약주를 제가 진짜? 이렇게 가게 됐는데, 네. 또 제약주네요. 네, 일단 월봉 보면서 이야기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신풍제약 하면은 요즘에 또 초미의 관심사 종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월봉 보면은 이 꼬리가 주아쌤이 너무나도 이제 싫어하시는 이런 차트인데 너무나도 길죠. 월봉 보면은 많이 차익 매물이 출회됐습니다. 그리고 주봉상 봤을 때도 급등했다가 강하게 음봉 나오면서 눌린 종목이거든요. 이런 종목 정말 위험합니다. 신풍제약 같은 경우에는 이 또 최근에 신풍제약 보시면은 7월 초반까지만 해도 3만 원밖에 안 했던 종목이었거든요. 단기간 만에 지금 한 달도 안 돼서 5배 가량 주가가 늘어난 종목이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계속해서 상한가를 가고 급등하는 종목은 연속으로 급등하는 종목은 사실 위험합니다, 여러분들. 나도 이때 한번 인생을 바꿔보겠다 하고 이제 딱 넣는 순간 주가는 이렇게 내려갑니다. 하지만 또 이제 긍정적인 소식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이슈가 또 살아있기 때문에 저는 신풍제약이 여기까지 내려오긴 했지만 다시 반등이 조금씩 나와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매수가가 얼마라고, 평단가가 얼마였죠? 잠시만요. 제가 네. 다른 걸 보고 있다가 네, 신풍제약 일단은 반등이 나올 수가 있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저는 최대한 반등 나오면은 빨리 정리하시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79,000원이면은 사실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구간이고요. 저는 뭐 일단 10만 원까지 다시 반등은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반등이 나오는 만큼 언제 다시 눌릴지 모르는 종목이기 때문에 최대한 다시 반등 구간 나오게 되면은 차익 실현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다음부터는 꼭 이제 고점에서 잡지 않도록 당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정말 많은 분들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제가 원래 기존에 있던 주식와이프님 방이랑 또 지금 새로 만들어진 주식와이프 천사방이랑 계속 열심히 찾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요, 지금 방송 시청하시는 분들은 주식와이프 천사라고 노란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입력하셔서 입장하시면 됩니다. 기존에 있는 방이 인원이 다 차서 새로 방을 만들었으니까요. 주식와이프 1004 검색하셔서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들어오시면요. 1강부터 8강까지 저 어제까지 주아쌤이 강의를 해주셨던 내용을 자료로 올려드립니다. 어제 못 받으셨던 분들도 오늘 방송이 나간 이후에 올려드린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이거 꼭 받아가셔야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짝꿍 종목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주아쌤뿐만 아니라 장금희 연구원님도 같이 공개를 해드리는 이 짝꿍 종목도 여러분 받아가셔서 꼭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자, 지금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요거 한번 볼게요. 주아쌤 완전 초보 주린이에요. 동구바이오 제약 26,500원에 30% 부탁드려요. 이렇게 보내주셨거든요. 이분도 진단 좀 부탁드릴게요. 네, 동구바이오제약 일단은 매수하신 지는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역시나 그 우상향 추세 속에서 매매를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 동구바이오제약이 다행히 올라오고 있는 추세 속에서 매매를 한 거거든요. 완전 초고점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런 종목들이 과거가 있거든요. 과거에는 그럼 얼마까지 올랐었냐? 52,600원 정도까지는 올랐었던 종목입니다. 근데 최근에 아직 반 정도밖에 안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일단은 올라오고 있는 추세니까 추세를 타고 있으면은 종목 보유하셔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거래량도 이제 계속해서 붙어주는 모습이고 지금 주아쌤이 지난번 강의 도와드렸지만 골든크로스 이제 2번 뜨면은 강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2번 연속해가지고 이제 뜬 시점부터 시작해서 사실 우리가 미리 우리 시청자분들 주아쌤 강의 들었다면 주봉상의 이런 구간 동구바이오제약 지금 주아쌤 말씀하셨던 골든크로스 2번째 떴네? 이런 구간에서 매수하셨으면 지금 이미 수익 많이 가져가셨을 텐데 그게 좀 아쉽습니다. 자료 주아쌤이 올려드릴 테니까 오늘 꼭 우리 시청자분들 자지 마세요. 그냥 주말 동안에 그냥 주아쌤이 올려드리는 그 자료 보시면서 1강부터 8강까지 공부하세요. 주아쌤 정말 답답합니다. 그래서 지금 동구바이오제약이 첫 번째, 두 번째 골든크로스 지금 돌파했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골든크로스까지 돌파하면서 가거든요. 120주선 구간을 돌파했다. 이거는 굉장히 강한 추세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주봉상 5주선 구간 계속해서 타고 있죠. 단기선 타고 있으면 관점 어떻게 가져가라 그랬습니까? 보유 관점 가져가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 관점에서 주봉상에 24,000원 구간 이탈하지 않으면 일단 보유하셔도 괜찮아요. 근데 24,000원 이탈하게 되면은 역시나 비중 축소 관점으로
매매 전략 세워가시라고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 그리고 보니까 우리 앵커님이 네. 너무 제약주 위주로만 그런 것 같아요. 해주셔가지고 제가 부르면서도 네. 계속 제약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 이제 하나 이제 지금 보니까 한 종목 정도는 더 봐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네네네. 이분 봐드리고 싶었어요. 상담 부탁드립니다. 2014년도 아까 전에는 뭐 10년 전에 이제 매매하신 분도 상담하셨는데 네. 이런 분들은 정말 절박하시거든요. 맞아요. 2014년도에 매매를 하셨대요. 두산 인프라코어 매수가가 15,450원 20% 비중으로 지금까지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중간에 몇 년 동안 사정이 있어서 주식 안 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삼성전자처럼 그냥 가지고 있어서 올라가면 너무 좋은데 그동안 그 몇 년 동안 주식 신 동안에 올라가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손절하고 나오기 너무 돈이 아깝네요. 이게 본전 심리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주하쌤이 이건 정확하게 좀 판단을 도와드리고 싶은데 자, 두산 인프라코어 한번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는 다행히 올라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매수했었던 시점 자체가 2014년도니까 이전에 거의 뭘까요? 지금 주봉상 구간이니까 야, 2014년도면 요 구간에서부터 물려가지고 계속해서 우하향 추세를 타고 있었다는 거거든요. 네. 어마어마하게 내려갔습니다. 나올 수 있는 구간들이 또 이렇게 단기적으로 있기도 있었는데 계속해서 지금 이제 미중 무역 전쟁 이슈까지 붙어주면서 내려갔었거든요, 계속. 근데 요즘에 최근에 그 중국의 굴착기 판매량이 급증한다라는 이슈가 나오면서 거래량이 급증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다행인 거죠. 근데 기업 분석 보니까 매출액이 또 그렇게 엄청 많이 신장한 건 아니에요. 오히려 미중 무역 전쟁 이슈 있을 때 매출액이 많았는데 오히려 좀 줄어든 모습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거래량이 들어오고 있다는 거 자체만으로 봤을 때는 좀 긍정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만 우리 시청자분들이 계속 본전 생각하고 있으니까 만약에 올라오더라도 못 파실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은 올라오게 되면 어디까지 만약에 올라올 가능성이 높은가? 그 관점에서 봤을 때 이전에 정고점 구간이 있죠. 11,000원 구간까지는 최대 올라올 가능성 있습니다. 일단 월봉상 보니까 거래량 증가하면서 영망치 캔들 나왔죠. 영망치 캔들 나오면 주하쌤이 이거 추세 흐름 강할 때 나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거래량 들어오면서 영망치 캔들이 월봉상 나왔으니까 추세 상승 계속 이어나가며 11,000원 구간까지는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11,000원 구간에서 그냥 나오세요. 네. 그렇게 제가 전략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000원까지 돌파하려면 더 강한 이슈가 들어와야 되는데 11,000원 구간에서 만약에 강력한 이슈가 붙어주지 않는다? 그러면은 그냥 손실 보시더라도 나오시고 그냥 새로운 종목으로 교체하시는 방향으로 진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 종목 상담 마지막 종목까지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오프닝에서 오늘 또 특별한 이벤트가 준비돼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뭔지 궁금하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요. 먼저 우리 주하쌤께 그걸 네.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난 월요일이었잖아요. 이번 주 월요일에 네. 상한가요 2부에 출연하셔서 대박친구 2부 상한가요에 출연하셔서 보랏빛 향기를 네. 응원곡으로 부르셨잖아요. 네. 네, 일부만 부르셨는데 네. 이제 오늘 또 준비된 이벤트 뭔가요? 네, 금요일 날 우리 이제 장금이 연구원이 나오기 때문에 네. 사실 그 노래 개사를 우리 장금 연구원이 해줬어요. 진짜요? 근데 제가 장금 연구원 거를 뭔가 이렇게 다 부르면은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딱 우리 장금 연구원이 불러줬으면 좋겠다 네. 싶어가지고 제가 토스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래서 네. 오늘 준비된 네. 이벤트는요. 우리 장금희 연구원님의 응원곡입니다. 네. 옆에 마이크 있는데. 네. 지금 의상까지 또 보랏빛 향기라서 그러게요. 네, 저도 그냥 나오는 보라색으로. 건가요? 네. 네, 준비를 했어요. 한 소절 그냥 하면 불러주시죠. 네. 키는 거 없나요? 네, 알겠습니다. 이 반주도 없는 곳에서 제가 노래를 하려고 하니 굉장히 쑥스러운데 자,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랏빛 향기를 개사해서 빨간빛 향기 네, 바로 해보도록 할게요. 그대 모습은 빨간빛처럼 살며시 다가왔지. 예쁜 두 눈에 향기가 어려 잊을 수가 없었네. 언제나 우리 웃을 수 있는 아름다운 양봉들을 만들어가요. 파란빛이 찾아와도 그대 슬퍼하지 마. 답답한 내 맘이 더 아파오잖아.
주식하다 마주치는 많은 사람들 중에 잔금이 많이 상한가 건네줄 사람. 네, 너무 네. 예쁘시게 또 노래를 잘 불러주신 것 같아요. 저희 더 소감을 들어보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여기쯤에서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참여하시고 싶으신 방법은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주식와이프 1004 참여 코드도 1004 입력하셔서 입장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짝꿍 종목과 공부 자료들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